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윤석열 대통령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외환죄를 또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일 오전에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너무너무 두렵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 뭐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시켰다 해서 이게 외환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재구속해야 된다고 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네요. 아이고 참. 또 여기까지 괜찮은데 또 이건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홍준표, 야, 이 사람이 무너진다고 또 이렇게 되나요? 이 홍준표가 이 한동훈은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검이라고 그랬네요. 참, 나 뭐 아니 뭐 이 홍준표 정계 은퇴하고 뭐 국민의힘 탈당했으면 조용히 어디 뭐 저기 초에 묻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입은 살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한동훈 윤석열은 업보를 치를 차례다. 이 얘기는 뭐 한동훈이 구속되고 윤석열도 구속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참 나오면. 이 홍준표 얘기 중에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의 사냥개였다. 야, 아니 법주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사람이 이게 무슨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홍준표 기억이 나는 게 90도로 꺾어서 인사해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완전 뭐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할 때는 또 언젠데.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뭐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뭐 구속되기 이제 일보 직전,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해서 외환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외환죄로 재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네. 이 보수의 한때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의 사냥개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조속으로 변하고 수시로 변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1년이면 12달이고 한 달은 30일, 31일이고 또 365일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끊어질 절이 아니라 기마다 바뀐다고 해서 아니 근데 90도까지 정말 이게 지금 제가 듣고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뭐 폴드 인사로 유명했었어요. 네. 그 정권 초기에. 그래서 와 무슨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뭐 아주 격하게 다투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대구시장이 됐죠. 그 이후에 대구시장 되자마자 바로 그냥 폴드 인사 들어가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냐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탄핵당하니까 에라 언제 내가 봤냐 이제 뭐 너희들 다 끝났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아니 뭐 본인도 정계 은퇴까지 선언 안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정계 은퇴까지 하시고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김문수 건강발언초가 하나 밝혀졌네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네,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 저 회장님께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김문수의 지지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분께서 당 대표를 출마하라고 오늘
그 소원 성취 발언을 하고 전에 박사님께서 흰색은 저와 백색은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얀 초를 보고 자기가 아무래도 초를 올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색의 행운의 초 거기에다가 김문수 건강 발언을 말씀을 해갖고 저희가 바로 올려줬습니다. 그분이 지지자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를 하나 밝혀주세요 해서 아침 일찍 와서 올렸습니다. 네. 그 뭐 당대표 출마하려도 뭐 건강해 당대표 출마하는 거죠. 네. 예, 뭐 건강하지 않으면은 출마할 수 없으니까 건강 발언해 주셨네요. 그래서 뭐 김문수 하면은 뭐 녹장, 철봉, 그다음에 훌라후프 이걸로 그냥 또 아줌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야, 저 나이에 이 무슨 야, 철봉 턱걸이를 저렇게 많이 하나? 훌라후프를 와 저렇게 큰 훌라후프를 돌리나? 이거 도대체 우리 남편은 배가 뻘떡 티 나가지고 말이야. 턱걸이 하려면 하나도 겨우 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그래서 41%의 벽을 깬 거, 40% 벽이 깨진 거예요. 그래 그분은 이제 그렇게 말이 별말이 끝나고 나서 별말이 없었잖아요. 아니 폴더 인사를 하던 분이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사실에 하나의 변명이나 핑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그러면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분은 부지런한 사람이긴 하지만 핑계는 남을 탓한다는 의미예요. 게으르고 불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얘기이기는 하는데 뭔가 자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루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했다가 그게 빠개지니까 누구를 조금 탓하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이 김문수 장관에게 약간 좀 질투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 질투심은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만 남자도 그렇죠. 있네. 이거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홍준표 이런 태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토대로 살펴본다면요. 꼭 그분한테 제가 해당되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렵게 얻어질 것 같은 기회가 쉽게 오는 것 같은데 쉽게 온다 해도 기회를 잘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천하 없는 기회를 만나도 그렇게 조석개변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해당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 탓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뭐가 안 되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남편 원망, 내 원망. 집값이 올랐는데 또 서로 딴 생각을 해. 이렇듯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너무 기폭 있게 막 하지 말고 그냥 묵묵무답으로는 꼭 아니어도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좀 가면은 인생사 기회는 다시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보수 진영의 국민밀상하면 홍준표죠. 근데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 네. 지금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이거 제명되나요? 어때 우리 법조인께 제가 뭐 아주 그냥 돌발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이준석도 제명될까요? 저는 60만 명이 일단 제명해달라고 일단은 청원을 했어요. 60만 명.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그 사람이 삼수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도 됐고 어렵게 됐는데 제명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될까요? 설령 그러나 제명이 된다 해도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이미 하늘에서는 좀 먼 시간에 내다보겠겠죠. 결정되어 있다고. 예. 우리 법조님께서 뭐 제명이가 된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제명이 이러니까. 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 중에 우리 법조님 월남사 법조님 뺄 수 없죠. 네. 작년에 예. 198 특검 때 198로 그냥 완전 빅히트를 치셨죠. 그리고 그 윤석열 지지자들부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다시 이제 특검에 2차 소환 출석을 하시는데 뭐 계속 우리 법조인께서는 버텨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네. 하지만
이제 내일은 법정께서 이제 나가셔야 된다. 또 버티는 것도 강력 조절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버티다가는 예, 한계가 있으니까 내일은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어제는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재판 네. 날은 아주 좋은 날이라고 말씀 주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싱긋 웃어가지고 아주 적중했어요. 자 그럼 내일 특검 나가셔야 되는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저기 서초동 자택에서 오늘 깡소주 하나 까요? 오늘 일지는 어때요? 날씨도 흐리고 이 날씨 할 때는 그냥 김치에 깡소주지 뭐. 또 이렇게 깡소주 까고 계시나? 아니면은 내일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일지는 어떠세요, 윤 대통령? 예, 그래도 오늘은 내가 경금에서 간목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기운입니다. 초반에는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다만 오늘 갑술일이거든요. 갑술. 그러면 술, 이 개와 여기 진, 용이면은 이 바른 생각이 오후에 가서 혹시 술 한 잔이 들어가신다면 이게 또 생각의 차이가 또 빡 꺼지는 겁니다. 오늘 또 술 한잔 드시고 홍준표 저 상정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말이야. 나한테 폴드 인사할 때는 언제고 뭐야. 지금 와가지고 뭐 내가 뭐 문재인의 무슨 사냥개라고? 뭐 나보고 지금 뭐 갑술일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네. 문재인의 이 저기 술날이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또 뭐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한때는 조선 제일검이라고 뭐 그렇게 죽게 세울 때는 또 언제고 에레 지금은 조선 제일검이야. 이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그냥 본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술시 조금 있다가 시간부터 술을 자시지 말고 그대로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이 난국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냐.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자꾸 충돌하는데 휘말리게 되면 여기 고기여, 노, 불변. 그래서 어로불변. 이거는 내 말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내 말발. 경자생 내 말발. 저거 맨날 이분이 술을 먹든 안 먹든 모든 사람한테 인식이 술 먹고 어떡한다라는 게 모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보수들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술 먹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듣게 정신이 없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술 마시다가 겸했다는 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여기 여기 도시기는 해도 깊은 이 숲속에 와서 그런 말까지 들린다면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국민만 힘들어집니다. 국민만. 아무리 명이 정해져 있고 명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로서 보완하면서 한다 해도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은요 원망의 소리만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용이었다가 국민들이 원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 원진이거든요. 이게 오늘은 용지양호투가 되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 그러면 이제 국민이 등을 돌리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등을 돌릴 것 같고 홍준표 이준석 단 둘이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렇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 오늘이 갑술이고 내일이 을해일이거든요. 을해. 죄송합니다. 등 돌리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누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야 된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요 얘기를 오늘 최고회의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물론 뭐 민주당이가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깡소주 생각나는 날이겠네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갑술 을해이기 때문에 오늘은 갑술일, 내일 을해일이기 때문에
경자생 입장에서는 명암이 분명해지는 것이 조만간에 드러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행히 박사님 말 듣고 제가 좀 힘이 나네요. 국민들은 등 돌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힘을 좀 얻어서 오늘 목소리가 이거 풀이하면서요. 제가 팍 지쳐 있었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팍 가라앉으니까 목소리까지도 그냥 팍 가라앉고, 그래서 이게 땅 꺼지는 기운입니다. 저기 경자생 전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뭐에 개라든지 등.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엎친데 덧중객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호위무사를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잘 네. 아실 겁니다. 네. 탄핵 정국 때 아주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이 또 특검에 출석해서 17시간 동안 조사받았어요. 이 더운 날. 예, 그러니까 거기 에어컨은 나옵니까 거기에? 특검 에어컨은 좀 빵빵히 나올 거예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어차피 그나마. 그 국비로 운영되기 네. 때문에 다행이네요. 거기는 뭐 네. 애껴 쓰여지는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야, 근데 지금 뭐 호위무사가 지금 17시간 조사받고 이러니까 또 술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네. 이게 지금 왜 이래? 얼른 저기 빨리 여름이 좀 지나갔으면 하네요. 이 절기라는 네. 게 지금 현재 햇볕이 길고 덥기는 하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하지가 지났습니다.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보이지는 않아도 서서히 낮의 길이가 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절에 맞춰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순기능을 선물할 때도 있고, 이렇게 뜨거울 때는 또 선물을 걷어가는 것이기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의 큰 소용돌이에서 우비고내, 참 우비고내 무서운 얘기죠. 아, 여기에 휘말리고 있으니 참 존재들의 숙명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뭐 앞으로 아까 제가 조만간 뭐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요. 그냥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면서 힘을 내서 응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과거와 현재,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래도 힘을 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전화가 일찍 와갖고 이렇게 김문수 지지자분한테 초를 켜주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전 대통령 또 여사님께 건강 발언한다고 이렇게 초를 켜주는 그런 국민이 있고, 우리 또 박사님의 말씀대로 국민은 등을 절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가 힘을 내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검찰은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요? 특검 아유, 아니 매서운 예. 칼을 가진 사람이 등을 돌리면 이게 제일 특검 무서운 건데. 대통령 특검이 또 어제는 그 윤석열 부부와 아주 질긴 인연이 있는 이 또 삼부 토건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아유, 이게 사람이 이게 한번 이 엎치면은 안 좋은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한번 이렇게 일이 꼬이면 계속 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김건희 여사 이 시댁 조상들, 친정 조상들 이번 백중을 계기로 뭐 천도제 올리고 이 백중 등 달고 백중초 밝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직접? 근데 이런 걸 좀 이때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요 자기위주거든요. 평상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불효를 하셨나?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그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아프시기는 해도 힘을 내시고 백중 우리 김건희 여사님 백중을 의미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뭔가 못해드린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요. 그분이 불교와 인연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까운 절에 가서 꼭 등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등을 다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그럼요. 살다 보면 일이 계속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이 꼬이면은 우리가 꼬이면 더 꼬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감하게 우리가 실타를 그냥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타를 끊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연가등을 달고 연가초를 밝히고 또 백중날 천도제를 하고 뭐 이런 게 일종의 그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행위에 네. 얽힌 실태를 끊는 어떤 그 주술적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면서 저 논어에 좀
딱딱한 것 같아도 논어의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실타래나 백중이나 이런 등을 달기 이전에 그 인연법에 의해서 논어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제 시면 불언유하고 유필유방 인이라 했는데 이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놀러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놀러갈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갈 곳을 알리고 연락할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한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젊은 분이나 또 내가 왜 굳이 돌아가신 조상님께 백중등을 달아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은 이 말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부모님, 조상님을 가깝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결실만이라도 이 발휘를 하는 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딱 할머니한테 딱 전화 한 통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제시면 불원유하고 유필유방이니라 논어의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백중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승불교에 입각해서 스님들이 안거를 합니다. 너무나 그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 불교가 파생된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안거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외출하지 않고 한데 모여서 기도 수행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을사년에는 해제일과 실제로 음력 보름과 좀 한 달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윤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윤년이나 윤달은 조상의 묘의 이장과 같은 음택 풍수의 행위를 하는 건데 무탈하다거나 길하다고 해서 올해는 굉장히 지금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잘하려고 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논어 말씀했듯이 공부는 잘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주 연락하시고 가까이 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기 전에 일찍 좀 집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숙명적으로 우리가 인연에 부모님의 인연을 잘 받들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운이 가니까 그 끊임없는 바램은 그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끊임없는 바램이 그것이 옳은 거라면 오른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의 2차 소환을 했습니다. 예. 내일 오전 9시 토요일입니다만 네. 오전 9시에 이 고검청사 현관문을 통과합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께서 당당해야 네.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일날 오전 9시 2차 출석 내 할 거야. 법조님이 하라 그랬어. 내 폼생폼생 봤어. 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음. 자, 내일 어떻습니까 일진? 윤 네. 대통령 자신 있게 난 나갈 것이요. 예.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진 어때요? 왜 당당하라 하냐면요. 이거 무자. 여기에서 이거는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 부는 거. 이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이 팔자에는 주변에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옹호.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는 후배들을 만나야 되고 좀 불편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지만 나 혼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나의 수호신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내 기가 더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가 뭐 승산 있게 이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조상님의 고가 나한테 창고, 일명 말하면 조상님의 고, 창고, 우리가 금고를 집에 두잖아요. 그런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을해는 원망하는 원진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귀신이 드나드는 그 기운으로 있기 때문에 묶여집니다. 이 선한 귀신들이.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한번 두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분한테는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당당함을 잃지 않고 나가게 될 것이다. 아니,
예, 내일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받는지, 기분 좋게 받는지, 또 뭐 지난번처럼 뭔가 두 마디를 던질 건지, 뭐 그 일지상으로 뭐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뭔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그런 기운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자꾸만 이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 주눅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특검이 내일 쪼나요? 예, 내부에서는 네. 자, 윤 대통령 기원에 특검이 밀린다는 뜻이군요. 예, 을의일이니까 나의 겁재인 경이 이 을 나를 해치려 하는 해코지하려는 해의 기운을 잠식을 합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주눅 들 게 굳이 없다. 우리 윤 전 대통령은. 그 윤 대통령 주눅 안 들고 특검은 주눅 들고. 그 사람들이야 지금 살기가 벌벌하니까 그 사람들도 주눅은 안 들지만 이 60년 경자생 윤 전 대통령도 굳이 주눅 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보통 빨리빨리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엄마 빨리 와줘 이렇듯이 빨리빨리에 있어서 불교에서도 속성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속성기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기도에 의해서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갑자기 태워져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래도 빨리빨리 흥분하다 보면 이 뜨거운 여름날에 건강하고 직결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마음보다는 귀신의 글을 갖고 와서 걸음도 당당하듯이 우리도 조상님이 부모님이 또 부처님께서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법주님 백중 백중처럼 빨리빨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빨리빨리는 경제 이게 기도의 속성 기도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 우리가 경제 속도를 막 빨리빨리 내는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는 기적을 일으키고 옵니다. 기도만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굳이 하라고 안 해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기적이 불러들여질 것입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